전위 경도는 요걸 전위 경도라 그러고 요거는 전개 세기가 되는 거죠. 전개 세기와 전위 경도에 대한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되겠고 요것을 델 V, 즉 그라디언트 V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위 경도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전위 경도와 전개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전위 경도와 전개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이러면 답을 뭘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요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전개 E와 전위 V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하죠. 이게 잘된 것이 아니라 뭘 찾으라는 얘기죠?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개는 전위가 일정한 면의 수직이다. 이게 맞죠? 전개는 전위가 일정한 면의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그리고 전개 전기력소는 연속적이다. 전개의 전기력소는 연속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전기력소는 양해 전하에서 플러스 Q 쿨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끝나죠? 마이너스 Q에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전개는 양의 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의 전하에서 끝난다. 그리고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은 존재하지가 않죠. 자, 다음에 전개 전기력선은 패곡선을 이루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예, 패곡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플러스 Q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Q로 가고 이것은 무한대로 가서 또 무한대에서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려면 전기력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서 배웠을 겁니다.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개 E는 전위경도하고 관련성이 있다. 전위경도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V에 마이너스 해준 것이 곧 전개색이다. 그리고 전개세기의 단위와 전위 경도의 단위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요것이 바로 뭐예요? 전위 경도의 단위가 되지만 요것은 곧 뭐의 단위다? 전개세기의 단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에서 어떤 그 볼트 퍼 메타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을 때 이 볼트 퍼 메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벡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지금 V의 X, Y, Z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그라디언트 V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라디언트 V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죠? 전위 경도를 구하는 겁니다. 전위 경도를 구하라. 즉 전개세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라디언트 V입니다. 내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에서 델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가 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가 되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가 되고 이건 알죠? 여기에다가 뭘요? v를 그라디언트 v니까 이게 돋더라는 얘기죠. 그라디언트 v를 하니까 3의 x의 제곱에 y 마이너스 y의 3승의 z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곱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면 이걸 하나로 보면 그러면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가 돼서 곱해진 게 요 놈이 되겠죠. 그 부분 이해가 되죠. 다음 두 번째 곱해지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곱해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지는데 여기 같은 거니까 어차피 요거하고 같이 묶일 테니까 하나로 보면 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다음에 나머지 Z도 요거 전체하고 곱해지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형태로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요 X하고 Y하고 Z가 얘하고 전개가 된다는 거죠. 전개.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되어서 이러한 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구한 거예요? 전위경도라고 하는 걸 구한 거죠. 전위경도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라운드 x분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것은 뭘 의미하냐면 y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요것은 z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y나 z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상수를 미분하면 얼마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의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n이 내려오고 x의 n-1승이 되는 거 기억하죠? 요건 기본적인 미분 공식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미분이에요. 지수는 내려오고 지수의 마이너스 1승 되는 거 알죠? 자, 이러한 기본 공식에 의해 가지고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미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x의 자승을 미분하잖아요. x의 자승을 요걸 dx, d를 하게 되면 요 2가 내려오죠. 그리고 x는 요게 2-1승이 되기 때문에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자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요거는 상수죠. 3y는 상수고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y는 상수고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6yx가 되죠. 즉 6xy가 된단 말이죠. 6xy. 그게 i가 되는 거죠. 다음 요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잘 보세요. 요거는 y니까 y를 미분하면 1이 되죠. x를 미분하면 1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dy에 d에 y를 하면 여기 1승이니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1승이 내려오고 y에 1-1승이 되니까 1에다가 y 0승이 되죠. 그건 1이잖아요. x를 미분하면 1이 되고요. y를 미분하면 1이 되고 z를 미분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이 되니까 요거는 뭐야? 1 돼서 없어지고 3 상수잖아요. x제곱도 상수죠. 그래서 3x제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3y죠. y 3승이죠. 그러면 요거는 3y의 제곱이 되겠네요. 요거는 뭐가 되죠? z제곱은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3y제곱이 요거 미분하면 나오는 거고요. 요거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3x제곱이 남죠. 그래서 3x제곱이 남고 3y제곱 z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3y제곱 z제곱. 그게 요게 j2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j2에 있는 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요거는 z가 없기 때문에 상수거든요.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에 y의 3승인데 요거 z제곱이죠. 그러면 2z가 되죠.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2y 3승 z가 되겠죠. 이렇게 2y 3승 z 요 식이죠.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맞습니까? 요게 뭐예요? 그라디안트 v한 값이죠. 그라디안트 v를 해서 요렇게 나왔다. 요거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실제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v의 점이 얼마였냐면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요 점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고 z가 마이너스 1이라 이런 이야기죠. 요 값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표에서. 요게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즉 6xyi니까 6에다가 1에다가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곱해서 i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2i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에다가 x의 제곱이네요. 1의 제곱에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3에다가 y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 다음 뭐예요? z의 제곱이죠. z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요걸 하는 거죠. 요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3에다가 x의 제곱은 1의 제곱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y의 제곱은 요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z의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요 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요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에다 2에다가 y 3승이죠. y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겠죠. 거기다가 뭐예요? z를 곱해주는 거죠. z가 마이너스 1이죠.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라디안트 v를 계산하니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요거는 요 값들을 계산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각기 x, y, z에다가 이러한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뭘 구한 거죠? 이렇게 구한 게 전위 경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전개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세기를 구하라. 자, 전개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전개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전위 경도이기 때문에 전개세기는 이것에 대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 따라서 전개세기 2는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개세기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또 뭘 구하라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전위 경도를 구하라 할 수도 있으니까 전개세기 2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 12i 다음에 마이너스 9j 다음에 마이너스 16k라고 했다면 이것들의 부호가 다 반대가 되겠죠. 이것들의 부호가 다 반대가 돼서 12i 플러스 9j 이게 9j가 되겠죠. 다음에 16 플러스 k가 되겠죠. 플러스 16k 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개식입니다. 전개식을 구한 값이 되고 다음 마이너스 나온 3번은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전위 경도가 되는 거죠. 전위 경도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전개식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산해 줘야 돼요. 뭐 벡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벡터에 대한 그 미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x라고 했으면 x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y는 y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z는 z 성분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력선 방정식. 이게 무슨 얘기냐? 전기력선 방정식이 무슨 얘기냐? 잘 기억해야 돼요.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볼 겁니다. 예제를 보면 도체 표면에 전개색이 2가 있다. 자, 전개색이 2는 당연히 뭐예요?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도체면과 법선 방향인 미소 길이 L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개세기와 수직인 방향에 길이 L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때 성립되는 식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전기력선 방정식입니다. 즉 전기력선 방정식을 이해하라 이런 얘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개색이 E가 주어졌다, 맞습니까? 자, 이때 이 X와 Y 평면 내에서 여기에 전력선, 여기 이제 전기력선이 되겠죠. 전기력선을 표시하는 미분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을 표시하는 방정식이 어느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요 그림 7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7에서 봤던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것의 변화, 길이의 변화, 길이의 변화, 길이의 변화는 곧 무슨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대한 이 Z의 변화, 이 X의 변화, 이 Y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변화되는 비율이 뭐냐면 dx만큼 변화가 됐으면 EX만큼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곧 똑같은 비율로, 여기서 이만큼 똑같은 비율로 바뀌니까요. DY만큼 변화가 생기면 뭐가 돼요? EY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비율로. 다음에 DZ만큼 변화가 생기면 EZ만큼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즉, 이 그림의 변화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전기력선 방정식이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전기력선 방정식은 바로 요 P에서 Q로 바뀔 때 길이의 변화가 생기면서 동시에 뭐가 변화가 생긴다? 전개 변화도 생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개 변화가 생기죠. 자, 여기서 DZ만큼 길이 변화가 생기면 역시 마찬가지 전개 변화가 생기죠. 자, EY인데 DY만큼 변화가 생기면 EY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는 바로 P점에서 Q점으로 변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P에서 Q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갖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증명을 수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증명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결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개가 있고 길이가 있죠. 다음 중 성립되는 식은이라고 하면 전기력선 방정식을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전기력선 방정식은 방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X, Y, Z의 변화죠. 이것은 역시 dx, dy, dz의 변화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같죠. 그러면 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EX하고 DY는 EY하고 DX가 되겠네요. EX하고 DY가 돼야 되죠. EX하고 DY가 돼야 되네요. 그럼 옳게 성립되는 식인데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EX하고 DY가 되든지 아니면 EY하고 뭐가 곱해져야 돼요? DZ가 곱해져야 되겠죠. EY하고 DZ가 곱해졌네요. 요거는 맞네요. 그럼 보세요. EZ하고 DY가 곱해진 거 맞나 한번 보세요. EZ하고 DY 곱해졌죠. 요건 맞네요. 이해되죠? EX하고는 DY가 곱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EY는 DY가 된다. 이거 아니죠. 같은 거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EY, DY는 같이 곱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린 이 문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같은 비율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이해한다면 그것이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답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해되나요? 문제를 보세요. 이게 어려운가? 전개 세기가 있고요. XY, 이건 Z는 없어요. XY만 있어요. 미분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이 문제의 전기력선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맞는 걸 찾아라.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x하고 y밖에 없어요. x하고 y는 여기가 뭐가 돼요? ex, dx가 되겠죠? ey, dy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식은 이 식하고 뒤집어져 있어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ex에다 dy를 곱해주고 ey에다 dx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맞는지 한번 보세요. ex에다가 dy를 곱해주고 ey에다 dx 곱해주고 맞나요, 이거? 그렇죠. 2번이 맞죠. 근데 요거는 보세요. ey, dy, ex, dx 이렇게 곱해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맞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생긴 거 보세요. ex, dx 요거는 안 되죠. 요게 될 수가 없죠. 이항 해보세요.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당연히 xx, yy 된 것은 답이 아닐 거죠. 요거는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럼 ex, dy거든요. ex, dy 이렇게 곱해진 게 여기 한번 보세요. ex, dy죠. 다음 ey, dx죠. ey, dx죠. 맞아요. ey, dx인데 요게 ey, dx가 돼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이항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이항 하면 0 될 거고 넘어가면서 부호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식.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개념식.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력선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다음,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기력선 방정식은 이 중에 어느 거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거 답을 이걸 찍어요. 안 풀고 찍거든요. 왜냐하면 y꼴 ax 꼴이다. 이 형태다. 이 무조건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답을 갖다 4번으로 찍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어렵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럼 먼저 전기력선 방정식을 구하려면 전위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력선 방정식은 전개의 EX에 다음 뭐가 돼요? DX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뭐가 돼야 되겠어요? EY에 DY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전개의 세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전개의 세기. 맞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전개의 세기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개의 세기 E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라고 하는 이 관계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라디안트라고 하면 델 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뭐 이렇게 되겠나요? 여기에 여기 뭐가 돼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하는데요. 이걸 이제 일일이 묶어서 계산하지 말고 이걸 하나로 보세요. 이걸 하나로 보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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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3번 하면 되겠죠. 어차피 나누어서 더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만 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되고 마이너스는 잠시 보류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y는 0이 되겠죠. 미분하면 상수니까. 그럼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요? 2x가 되겠죠. 다음 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얘는 얼마예요? x는 0이 되겠죠? 상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가 되죠. 다음 z인데요. 해보나 마나 0이거든요.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둘 다 상수잖아요. 0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될 v는 어떻게 된다? 2x 2y가 돼요. 2x 2y.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전개가 마이너스 2x하고 전개가 마이너스 2y예요.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2y예요. 그러면 자 전기력선 방정식을 세웠어요. 전기력선 방정식은 뒤집어져도 똑같다고 그랬죠. 얘가 전기력선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요 2x에다가 마이너스 2x 저 2y에다가 마이너스 2y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전개를 대입해야 돼요. 전위를 대입한 게 아니라 뭘 대입한 것이다? 전개. 전개식의 변화죠. 전기력선 방정식은 전개식의 변화니까 그 변화량을 넣은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개는 간단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얘는 어떻게 된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x분의 dx, y분의 dy가 됩니다. 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양쪽을 적분해버리는 거예요. 미분식인데 이제 양쪽을 적분해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적분하면 얘는 x분의 1이잖아요. dx잖아요. 그걸 적분해버리는 거죠. 그럼 x분의 1은 로그 x가 돼요. 적분하면. x분의 1은 로그 x, 그러니까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미분 공식 중에 하나, 미분 공식 중에 하나고, 로그 미분입니다. 로그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x분의 1을 적분하고 y분의 1을 적분하는 거예요. dy, 여기다 인테그럴 양변 적분해버리면 로그 x가 돼요. x분의 1은. y분의 1은 뭐가 돼요? 로그 y가 돼요. 그런데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생기죠. 거기도 적분상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해되겠죠? 그런데 로그는 말이죠. 로그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는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는 빼기가 되는 거 알죠? 그 로그를 정리해 주는 거야, 로그를. 이해되겠죠? 자, 로그 더하기입니다. 로그 더하기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되죠? 로그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양변에 로그 있으니까 로그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양변 로그는 없애버리고 로그는 더하기니까, 즉 다시 말해서 ln이라고 하는 이 값, 자, 이 ln이라고 하는 이 값은 xk1이에요. 요거는 ln은 뭐예요? yk2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ln은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y는 하고 하는 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y는 해야 되겠죠? y는 하는 식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y는 k2가 넘어가면 k2분의 k1의 x다 해서 ax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k2분의 k1이 a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기법인데요. 어려운 거라고 보면 또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미분하는 값이 쉽거든요. 미분하는 값이 쉬워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적분할 때 x분의 1을 인테그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x가 되고 거기에 적분상수가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쉬워지는 거죠. 이해되겠죠? 여기서 xy를 찾아내긴 힘들고 dx가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분 방정식이니까요. 얘를 우리는 적분을 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양변에 동일하게 해줬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요것도 복잡해 보이죠? 요건 이제 전개가 바로 주어졌네요. 조금 전에는 전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전위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아예 이렇게 주어졌네요. 아예 이렇게. 그랬을 때에 전기력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자, 요게 4와 3을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4와 3은 나중에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전기력선 방정식에서 dx, ex는 이렇게 되겠죠. dy, ey가 될 텐데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dx는 그대로고요. x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게 3의 x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되죠? x제곱 다음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dy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3y가 되고 역시 여기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자, 이래 놓고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약분 이래 되죠. 됩니까? 약분. 자, 약분 시켜버렸어요. 약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3도 약분 되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문제가 이렇게 쉽게 주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절대 어렵게 주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할 것 같지만 다 약분시켜버리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양변을 적분하면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적분상수 K1, K2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뭘 집어넣어요? X가 얼마다? 4. Y가 얼마다? 3.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K1분의 K2는 얼마죠? K1분의 K2는 3분의 4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것까지도 간단하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즉 요걸 이용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건 금방 알 거고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1, K2에 의해서 상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상수를 계산하는 거죠. 상수를 계산하면 그럼 여기서 X, K1은 뭐예요? Y, K2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했네요. 여기서는 지금 X를 구했네요. XY 곱은 뭐 그렇고요. X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면 K1분의 K2의 Y가 되어지니까 K1분의 K2가 얼마야? 3분의 4의 그렇죠. Y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얘가 된다는 거죠. 3번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데요. 요거에다가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EX, EY를 요게 EX가 될 거고 요게 EY가 될 텐데 그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서로 약분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양변을 인테그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걸 찾아내거든요. x를 구하면 y 이퀄 ax든 x 이퀄 뭐 ax든 간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물론 이제 k1, k2를 찾기 위해서 x 값이 주어지고 y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적분상수의 k1, k2 값을 찾아서 a 값을 찾는 거죠. 그것을 찾는 그 단계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어떻게 된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또 여기서 뭐예요? 전이 V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경우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서 뭐 이걸 가지고 전개식이 2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 이걸 구하라 이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하려면 전위가 주어져서 전개를 구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쉽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하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어떤 약간의 수학적인 기법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외적인 것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얘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전기력선 방정식을 물어봤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그럼 얘도 x제곱 y제곱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약분돼서 얘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약분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x만 남고 y만 남으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역시 양변 적분해주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y 이퀄 ax, y 이퀄 ax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y 이퀄 ax 형태는 얘가 답이라는 거죠. 몇 번 해보다 보면 요것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다. 자, 당연히 이런 거 약분되는 거 뭐 알 겁니다. 분의 1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양변 적분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죠? 전기력선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기력선 방정식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에 관한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Q쿨롬의 전하가 있다. 이때 발산되는 전기력선 수는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전기력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나요?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웠어요? 전기력선 수. 전기력선 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몇 개죠? 입실론 제로분의 Q개 이렇게 배웠죠? 전기력선 수. 그 다음에 전속수가 있어요. 전속의 성질에서 배웠죠? 전속수는 몇 개죠? Q개. 전속은 여러분들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매질. 관계 있다? 매질에 무관한, 그러니까 매질에 무관한 그러한 선속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매질에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에 관계 있는 선속은 전기력선이고 매질에 관계 없는 선속은 전속선이다. 그래서 전속수하고 전기력선 수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만 알면 Q쿨롬의 전하에서는 발산되는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 이렇게 해서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가우스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우스 법칙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라 이 이야기예요. 자, 가우스 법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전하가 분포한다. 전하의 분포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선전하, 면전하, 최적전하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선전하, 면전하, 최적전하, 또 점전하라고 하는 게 있죠. 점전하, 선전하, 면전하, 최적전하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 돼요. 그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그 전하가 폐곡면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곡면 내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폐곡면 내에 요 안에 뭐가 있다? 전하가 있다. 그래서 이 폐곡면 속에 있기 때문에 전하를 폐곡면이 둘러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미소 면적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가 있고 전속수가 있는데 전속수다 이거예요. 전속수. 전기력선 수가 있는데 이거 있습니다. 그 전속수를 미소전속이라고 하자. 미소 면적을 통과하여 나오는 미소 전속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안에 전체 면적이 있다면 거기는 뭐가 존재하냐면 전속이 존재하게 된다면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전속 밀도. 당연히 전속이 존재하면 전속 밀도가 있겠죠. 물론 여기 전기력선이 존재하면 또 뭐가 있겠어요? 전기력선 밀도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전기력선 밀도는 곧 뭐예요? 전기의 세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밀도가 있다. 그래서 전속 밀도에다가 이 미소 면적 dA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전속 밀도에다가 미소 면적 dA를 곱하면 그게 전속이 되겠죠? 전속 밀도에다 면적을 곱하면 전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 전속이 된다는 거죠. 전속수. 얘는 뭐다? 전속 밀도니까.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속수 이해되나요? 이게 전속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속은 어디서 나오는 전속이냐 이거예요. 이 전속은 여기 있는 요 미소 면적에서 나오는 전속이죠. 요 놈은 요 미소 면적에서 나오는 전속이야. 그러면 폐곡면 전체를 나오는 전속은 어떻게 될까요? 폐곡면 전체를 나오는 전속은 바로 그 미소 면적에 대해서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해 줘야 돼요. 즉 폐곡면 전체를 한 바퀴 일주하면서 적분해 줘야 돼요. 그걸 무슨 적분했어요? 면적이죠. 면적을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이걸 주해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면적을 적분하면 요 미소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미소 면적에 나오는 전속수니까 전체 전속이에요. 얘는 전체. 전체 전속은 미소 전속을 주해적분한다. 면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전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 전속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칙으로 세워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칙으로 세워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전속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전속수는 전하량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에서 전속의 정의를 보면 얘는 뭐야? 1쿨롬의 전하에서는 한 개의 전속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속의 정의에 보면 당연히 전속의 수는 전하량의 수하고 같다. 즉 전속 밀도는 뭐예요? 쿨롬 퍼 메타 제곱이죠. 그죠? 그 전속 밀도잖아요. 그래서 전속 밀도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속 밀도하고 전개 세기하고 관계도 이제 우리가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죠? 전속 밀도에 대해서 면적을 곱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전속의 수하고 같고 그것이 곧 뭐하고 같다? 전하량, 전기량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가우스 법칙은 무엇이냐? Q쿨롬 요거는 인테그랄 주해적분이에요. 전속 밀도 면적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속 밀도 D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적어보면 전속 밀도 D는 전개 세기하고 관계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전기력선 밀도는 전개 세기하고 같다라고 한 거 기억하죠? 그래서 전기력선 밀도를 우리는 전개 세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기력선 수예요. 밀도니까. 얘는 전속수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얘는 뭘 놓는다? 인테그랄 주해적분인데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DS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전속의 수를 구하려면 전기력선 수를 구하려면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Q를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면 상수니까요. 주해적분인데 전기력선 수예요. DS가 된다. 이해되겠죠? 전기력선 수. 자, 얘는 전기력선 밀도기 때문에 얘는 전기력선 수가 되고요.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 전속수는 어떻게 돼요? Q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기력선 수인지 전속수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속수기 때문에 전속 밀도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전기력선 수기 때문에 전기력선 밀도인데, 전기력선 밀도는 곧 전개의 세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가우스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패곡면을 통해서, 임의의 패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속수하고 전기력선 수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뭐다? 이필론 제로분의 Q개의 전기력선 수와 Q개의 전속수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전하분포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전하분포에 대한 전개 세기, 즉 전개 세기 2를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전개 세기 2를 구하는 거야. 이게 면적에 대한 적분이니까 전하분포에 대한 면적을 여기다가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도체 같으면, 점전하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점전하 같으면 4파이 R제곱이잖아요. 거기에 2잖아요. 여기에 뭐가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Q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얘는 뭐일 때? 점전하, 구도체 이렇게 얘기하겠죠? 구도체. 9는 4파이 R제곱이 면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전개세기 2를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결국은 무엇을 구하는 데 활용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전하분포에 의한 전개세기를 구하는데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가우스 법칙에 대한 문제, 전기력선 수, 전속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답이 보이나요? 이건 답이 보이나요? 이게 뭐가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은 내부 공동 중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체가 여기 있고 여기는 가운데는 비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Q쿨롬의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기력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도체 외부로 발산되어져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몇 개인가? 공간은 모두 진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기력선 수예요. 그럼 해보나 마나 뭡니까? 전기력선 수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인데 얘가 어떻게 전기력선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죠. 어떻게 전기력선이 나오는가를 보는 것은 바로 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기력선이 분포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하가? 그러면 Q쿨롬의 전하를 요 중심에다 놓게 되면 전기력선이 여기에서 요쪽까지 가요. 가면서 여기서도 당연히 나가거든요. 요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하가 뭐가 존재하냐면 이제 유도된다 그러거든요. 도체 내부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다른 부호의 전하, 이걸 갖다가 동량 이부호라고 그래요. 다른 부호의 전하가 도체 내부 표면에 분포하는 거죠. 요 표면에 이러한 동량 이부호의 전하가 존재하고, 내부 표면, 외부 표면, 여기죠. 이거는 외부 표면인데 여기에는 동량 동부호입니다. 동량 동부호.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부호란 얘기죠. 이런 것이 존재해서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도체 표면에 Q쿨롬의 전하가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도체 표면에서 Q계에 뭐가 나와요? 전속이 나오겠죠. 자, 다음에 도체 내부 표면에서는 마이너스 Q쿨롬이 전하가 있고 도체 중심에는 플러스 Q쿨롬이 있다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전속이 가겠죠. 전기력선도 가고요. 그렇게 되는 형태로 유도가 된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보면 이 바깥이죠. 여기 외부에서 보면 똑같이 이 전체가 뭐가 있다? Q쿨롬의 전하가 있듯이, 이 전체가 Q쿨롬의 전하가 있듯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전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런 형태의 전하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Q쿨롬까지는 여기까지 Q쿨롬이 왔지만 여기서 다시 Q쿨롬이 가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Q쿨롬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Q쿨롬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Q쿨롬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어지고 요 내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 나오는 발산되어져 나오는 당연히 전기력선수나 전속수는 얘는 전기력선수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전속수가 되죠. 그거는 가우스 법칙에 그대로 구도체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에 각각이 어떻게 되죠? 분포되는 전하 분포의 관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도체 성질입니다. 내전 도체 내부 전이, 도체 내부를 얘기하죠. 도체 내부의 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도체 내부의 전이는 표면 전이하고 같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무슨 전이라 그랬어요? 등전이라 그랬죠. 등전이. 등전이기 때문에 표면과 전이 같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전이 경도라고 하죠. 그라디언트 V가 0이어서 전개식이 2,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것 또한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요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전이차가 없어요. 도체는 전이차가 없어요. 네, 등전이에요. 표면도 등전이고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표면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중공도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빈 도체가 있고요. 자, 이때에 전하 밀도를 물어봅니다. 전하 밀도. 전하 밀도는 곧 뭘 얘기하죠? 전하 밀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 밀도하고 동일하죠. 전하 밀도는 전속 밀도하고 같아요. 다음에 전기력선 밀도는 전개 세기하고 같은 거 기억하죠.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속 밀도는 전기력선 밀도, 전속 밀도하고 전기력선 밀도의 차이.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하고 같고 전기력선 밀도는 전개 세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 지금 얘는 전하 밀도를 물어봤는데 결국 뭘 물어본 거예요? 전속 밀도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분포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전하는 어디에 존재하죠? 여기에 전하가 존재하죠. 여기 전하가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가 존재해요? 마이너스 Q가 존재하죠. 여기는 뭐가 존재해요? 플러스 Q가 존재하죠. 왜? 중심에 Q쿨롬의 전하가 있을 때. 근데 문제 중심에 Q쿨롬의 전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문제에서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를 봐야겠죠. 그림과 같은 중공도체 중심에 점전하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Q쿨롬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하 밀도는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게 찾는 자, 여기 보세요. 다음 예제인데요. 중공도체의 중심 중공부 내에 전하를 놓지 않았어요. 여기 전하를 두지 않았어요. 이해됐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준 전하는 외부 표면에만 분포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Q쿨롬의 전하는 바로 여기에만 분포하죠. 그렇죠? 여기만 분포해요. 그러면 도체 내의 전개는 얼마일까요? 아, 이건 해보나 마나 아닐까요? 전개잖아요, 전개. 얘는 뭐라 그랬어요? 도체 내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등전이가 되고 그라디안트 V를 하면 얘는 0이 된다라고 했죠. 등전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는 등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등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라디안트 V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개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개 세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는 거죠. 도체 내부는 등전이기 때문에 전개식인 해보나 마나 얼마야? 0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답이 나오죠? 바로 나오죠? 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제를 풀려면 이와 같은 예제 우리는 조금 전에 같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증명하면서 풀지는 않잖아요. 증명하면서 풀지는 않으니까 그 결과를 어쨌든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그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구도체일 때에 지금 보세요. 전개시기하고 반지름의 관계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이제 요 A가 주어지고요. 변화가 주어져 있죠. A가 주어지고 반경에 대한 변화인데요.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부.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외부. 외부 전개식이 E는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Q라고 했죠. 내부 전개식이 E는 얘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분의 RQ였죠. 이렇게. 그래서 외부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부는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A가 있다면 여기서 보면 요까지가 반경이 R인 관계를 물어봤는데 요 A라고 했는데 여기가 내부예요. 내부. 여기가 뭐예요? 외부예요. 외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는 비례하죠. 그러니까 내부는 비례하는 것은 요게 맞죠. 요거는 비례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곡선이니까 이렇게 곡선되어 있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비례하는 거죠. 요거는 맞아요. 요건 아니죠. 곡선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부 비례를 보면 내부 비례는 요거나 요게 되겠죠. 근데 외부는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반비례는 아니죠. 제곱의 비례죠. 제곱의 비례 그래프고 반비례는 밑으로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제곱의 반비례죠. 이건 제곱의 비례예요. 요거는 비례. 위로 올라가니까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반비례. 따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찾아내려면 내부에 대한 전개시기하고 외부에 대한 전개시기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외부에 대한 전개시기와 내부에 대한 전개시기 요거하고 요거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거죠? 전하분포가 균일한 전하분포라는 얘기죠. 균일한 전하분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구도체가 있고 그 구도체 내부에는 균일하게 전하분포가 있을 때 이와 같은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요. 이런 문제는 얘가 뭐냐를 봐야 돼요. 절연 내력이라고 주어졌지만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얘는 뭐죠? 전개색이라는 거죠. 전위경도라는 거죠. 얘는 지금 뭐라고요? 전위경도. 즉 전개색이죠. 크기만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크기만을 보는 거예요. 볼트 퍼 메타니까요. 킬로볼트 퍼 메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300에다가 10의 3승까지 한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볼트 퍼 메타가 존재한다. 자, 직경 1m의 구도체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얼마인가? 전개세기가 이만큼이니까 전개세기 2는 구도체라고 했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Q였잖아요. 전하 Q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전하 Q는 어떻게 될까요? 전하 Q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뭐예요? 전개색이 2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1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파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R은 1이었죠. 제곱에다가 얼마예요? 300 10의 3승 볼트 퍼 메타. 이거가 되겠죠. 310의 3승. 요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 다 하면 돼요.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4번과 같은 값이 나와요. 4번과 같은 값이 8.33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정도 쿨롱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아, 여기 잠깐만요. 직경이라고 그랬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직경 1m이기 때문에 반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리가 아니라 직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이렇게 돼야 돼요. 2분의 1의 r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4분의 1. 정리하세요. 요거에 대한 직경, 거리가 아니라 직경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로니까 10에 3승 넣는 건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이해되죠? 요거 보면 승수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계산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계산 안 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잘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